자, 경물론 임수일간 지금 천간의 배합이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천간 구조가 꼭 두 글자로만 이렇게 매칭이 됐다라고 해서 유불리, 긍부정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월지 환경이라든지 또 나머지 천간 두 글자를 빼고라도 6글자가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간하고 유정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초의 쓰임에 있어서는 유불리나 긍부정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어떤 일간과의 관계성에서 긍부정이 조금 더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임수하고 경금의 관계성 작용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임수가 이렇게 이제 경금을 보면 오히려 이게 이제 편인 관계거든요. 편인은 그러니까 격으로 볼 때는 사흉신격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십성으로 볼 때는 사흉신으로도 배속을 해요. 효신탈식이라는 말도 하고 편인 도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수명성 또 의식주의 근원이 되는 식신의 동태를 이렇게 좀 약하게 하고 제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편인을 어떤 경우로 배합이 되든지 간에 불리하게 보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일간하고 나머지 그 자체의 물의 어떤 존재하는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유불리가 또 다른 거죠. 십성으로 단순하게 볼 때의 경우하고.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무토하고 병화의 관계예요. 기토하고 병화의 관계죠. 이게 분명히 인성이거든요. 무토하고는 인성인데, 무토에게는 이건 편인 관계고, 길신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인인 거고, 또 기토는 편인이고 정인인 거고. 그런데 다 무기토가 이미 이게 대지라고 하는, 토양이라고 하는 뭔가 그 생명체를 보듬어 가지고 무대로 만들어서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병화를 더 소중하게 잘 쓰인다는 거죠. 그게 무토한테는 이게 편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토한테는 이게 이제 그 정인의 모습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손 치더라도 무토한테도 편인인데, 오히려 정화 같은 경우 보면 화소적벽, 아주 정화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 내재해서 집중하고 파고들고 하는 이런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화소적벽, 우리 그 적벽대전 있죠. 그러듯이 불로 그냥 절벽을 태우는 것 같은 이런 성향. 근데 이건 일출동상, 이렇게 산 위에 해 떴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지보조. 이렇게 보면 성타구진해서 다 유불리적인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물론 이거는 양자 간의 관계성일 때이고, 글자가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에 이런 병정어가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병화를 논다 손치더라도 이건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로 놓인 것보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덜하다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화기를 쓴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간하고의 관계성에 유불리, 호불호를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일간하고 다 오행이 10글자들이 음양으로 다 관여를 하는데요. 100가지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각각이 10개씩이니까 접하는 게 비형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런 100가지 타입이 다 유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그거를 좀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그 정화가 재성을 경금으로 쓰는 거하고 신금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게 편재고 정제인데도 오히려 이 경금이 정화하고는 잘 매칭이 돼서 그 재물을 내가 벌어들여서 내 것이 되고 오래 붙어 있고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이 재물은 편재 재물은 재물을 훼손시키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오래 인연을 갖고 있기가 어렵다든지 재물의 득실이 좀 출입이 좀 빈번해지고 커진다든지 그런 현상이나 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수하고 경금의 관계는 내리면 신이죠, 그렇죠? 신이고 임수도 신자진 운동을 하고 신자진 운동하잖아요. 임수의 어떤 본질이나 운동성의 어떤 근본 자체가 또 이 신도 신자진 운동의 생지, 출발점, 장생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오미를 지나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확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임수는 이미 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 중에 개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퍼져가지고 사물을 키우고 이렇게 사라졌다가 임수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신이 되면 미 중에 그렇죠? 을경합을 해서 뭔가 이슬방울 같은 냉기 같은 이렇게 차가운 물방울 같은 어떤 그 시초의 기운이 그런 흐름이 처음 생기는 데가 신이 되는 거죠. 신. 그래서 이러한 대기 중에 펼쳐졌던 이런 수기가 신이 들어오면 처음 수기의 시초가 생성이 되는 그러한 곳이 신의 모습입니다. 신의 모습이어서 천간으로는 신유가 있고 지지로는 천간으로는 경신이 있고 지지로 신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신하고 경은 천간의 구조에서는 서로 천간 배합이 좋아요. 임수가 경금을 보는 거를 이렇게 이게 장생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이 발해서 수의 근원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 임신의 물상이 뭐냐면 이렇게 그 안반에서 지하수, 용천수가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 이런 형상인 거죠. 이게 편인이 장생받는 일주가 병인이 있고 임신이 있는데요. 다르죠. 병인은 이렇게 양기, 양병지기, 화를 지향한 에너지고 임신은 천간으로도 신자진 운동하고 지지로도 신자진 운동하고 뭔가 유동하고 흐르고 멀리 가고 임수가 그래서 장기 역마라도 얘기하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멀리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물운동의 처음 시발점, 출발점이 인에 있는 거죠. 신에 있는 거죠. 신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도 경발수원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만나도 이거를 득수 이 청이라 해서 이거를 금수가 같이 만나지는 자리를 그래서 금수가 이 쌍으로 이 청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목이 화를 만나거나 금이 이렇게 수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 이게 올라가서 내리면 이게 금수 식상이 되고 또 목화 통명이 되고 이렇듯이 금이 수를 보든 수가 금을 보든 이게 다 같은 에너지로 같은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총명성
활동성, 지혜, 그리고 그 뭔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죠. 교육적이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인성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인성으로 작용을 해서 물의 수원지를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지속시켜주는 이러한 작용력이 경금하고 임수의 관계성이다. 특히 임수일간이 지지에 어떤 동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봄, 여름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가을, 겨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을, 겨울이면 당연히 인비가 돼서 일간이 생을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고 또 봄, 여름이 되면 식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봄, 여름일 때 임수가 약해질 수 있죠. 인월이면 병지가 되고 이렇게 그 묘월이 되면 사지가 되기 때문에 사묘절로 가잖아요. 사묘절. 네. 그리고 아니죠. 사묘. 병사묘. 절태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임묘지 사오미로 가면. 그러니까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사오미월에 가면 실제 보면 그러니까 식재로 가니까 현실적인 재물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근원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놓이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임수일간이 그런 식재를 감당을 하려면 임수가 어떤 생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신금보다도 훨씬 경금의 용도나 작용력이 또 효용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임신일주 같은 경우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장생을 받는데 병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견도 들어있고 경금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무토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뭔가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인비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뭔가 이제 관을 지향하는 그러면서 이 관을 수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으면서 지지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노광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인도 마찬가지고 임신도 마찬가지고 유를 놓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유 같은 경우는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욕폐지로 들잖아요. 욕폐지로 들어서 생은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신은 이렇게 그 걸록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비견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비견을 품은 이 인성은 장생의 역할을 하고 수원지의 역할을 하고 경이 발해서 근원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가거나 두 에너지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임수일간하고 정화일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천간에 놓여져 있는 동태들이 양간들하고 조합성이 좋아요. 임수가 갑병무경임이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망망대해가 돼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식재관인을 볼 때 음간보다는 이렇게 임수에 놓여져 있는 동태들이 양간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월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어떤 일간들은 궁토의 관점으로 보면 뚜렷하게 하다못해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12계절을 어떤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임수를 봅니다. 하다못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임수가 천간지지 어느 자리인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고 어떤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어야 쓰임새가 소용도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임수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다양하게. 근데 대표적으로 간목이나 이렇게 이제 무토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간목을 써도 식신을 써도 경금으로 경발수원을 이룬다든지 이를테면 6월에 임수 같은 경우
이렇게 간목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경금이 있어야 되고 또 신월에 임수면 무토가 있어도 이렇게 경금으로 그 어떤 조력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내가 생이나 그러니까 설이나 극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경금의 동태하고는 많이 좀 긍정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상당히 천간 구조가 긍정적으로 좀 쓰일 수가 좀 있다. 그런데 모든 구조가 다 100% 긍정적이기만 한 구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을 이렇게 지지로 내리면 임수는 해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경으로는 좋은 경발수월의 관계성이 되는데 이 경금은 또 이렇게 신으로 내리면 이게 신의 천관계가 형성이 돼요. 신의 천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해수면 임신은 장생을 받는데, 여기는 장생을 받는데, 경해는 병이란 말이에요. 경해는 병지에 놓인단 말이에요. 역마지에, 병지에. 그러니까 이 신이 해에게 물론 지지의 인신사회 중에서 특히 요 신해의 관계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인신은 충도 되고, 인사는 형도 되고, 또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신해는, 천이라고 하는, 천이니까 사신의 육합을 충하는 게 육합을 못하게 만드는 게 천이잖아요. 그죠? 해로 사해충을 하니까. 근데 요 두 관계 속에서는, 해중의 간목하고, 신중의 경금하고가, 이렇게 좀, 뭔가 좀 갈등 구조가 있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수가 좀 원사이드하게 더 이렇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지로 내리면 신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올렸을 때 경신의 관계를 조금, 경임의 관계를, 임경의 관계를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경은 천간에서는 이 상관하고 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쓰는 거를 신을 쓰면 신은 상관하고 합이 되는 인자가 없습니다. 재성하고 합이 되지, 병화하고. 그러니까 신이 잘 쓰이면 좋은데 또 임수가 병화를 잘 쓰거든요. 간목, 식신생재로 쓰든지 아니면 재생살로 쓰든지 잘 쓰는 에너지인데 천간의 신금으로 이를테면 내가 임수가 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칫 병화하고는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월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서 연실에든지 월실에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이게 상관패인이잖아요. 편인이지만 임수한테 을목은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관 편인 거죠. 어떤 특수한 지식, 특수한 어떤 학문, 이거를 가지고 상관은 도학기우니까 말도 되고 언어도 되고 가르치는 것도 되고 내가 펼치는 것도 되고 이것이 합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합으로 순조롭게.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그거를 펼치려고 하는 상황. 이를테면 신인데 을이 있고 이렇게 이렇다. 이러면 이게 이제 경자가 되죠, 그렇죠? 경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 완전히 삼합을 짠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일테면 무재예요. 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천간의 구조나 어떤 지지의 상황이 보면. 근데 이렇게 편인격에 말 그대로 경발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발수원이 되면서 근데 신중의 경금이 투간이 돼서 어때요? 이렇게 이제 약간은 식상이 혼잡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혼잡이 돼 있는데 구조로 보면은 여기는 좀 갑신절이 돼 있는 형국이고, 을이 되면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쭉 위아래로 따져보면,
울축 정도 있으려나?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을경합을 해서 내가 배운 지식, 말년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쌓여가는 거예요. 편인 지식이. 그렇죠? 편인 지식이 양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편인 지식이 세월을 따라서 쭉 축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크게 합을 해서 그거를 펼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역량이나 능력, 어떤 지향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는 이 편인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신왕명이다. 이렇게 인비가 아니면 양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강하다라고 손치더라도 이 에너지가 경쟁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경발수원했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중년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편인 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로 그렇죠? 내가 식상 에너지를 식상 기운으로 잘 활용해서 쓴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오미월이 됐다든지 그래서 일간이 생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경우에 신월의 경금 같은 경우가 이거는 뭐 공개된 명조이기 때문에 을사면 여기에 이제 갑신이 들고 임자로 들고 그 경술로 들죠. 경술. 뭐 유명한 그 업계의 명리 선생이신데 그렇죠? 아실만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분인데 이 양반도 신월에 경금이 떴잖아요. 시간에 그렇죠? 술로 이렇게 떠서 신자합에 이런 어떤 형상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좀 식상이 혼잡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혼잡이 돼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그냥 이거를 이제 교육지제라고 하는 거죠. 업상 자체가 내가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지고 편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펼치는 쓰는 단지 이제 이게 좀 식상이 혼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든지 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성분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신월의 임수일간이나 신월의 뭐 아니면 그 우리 젊은 그 세대인데 그쵸? 이게 뭐 정모라고 하는 이 양반도 그 명리하시는 양반인데 이게 임시일주를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비겁이잖아요, 그렇죠? 무비겁이고 사신 합평을 놓고 있고 천합지합을 하잖아요, 재성하고 약간 방향성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성 편인성을 깔고 있어도 이렇게 다 식재를 내 주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 추구적이고 결론 추구적이고 이런 것을 지향점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생살의 에너지도 기운도 있고 운이 좋지. 정사, 신유술, 해자축으로 다 60년을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국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 장생이니까 주관이나 주체성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립성이나 이런 거. 근데 부족한 부분을 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지의 이신사에 들어오면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운에서 막아줘도. 자기 주관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 장생, 신죽의 용천수이고 광천수이고 계곡물이 올라오는 거이긴 하지만 좀 장생 기운은 그대로 장생대로 간다. 근데 이런 경우는 천간에 뜨질 않았어도 내가 일제 깔고 있고 또 떠 있는 이런 구조는 여기 경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요즘 미술관에서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시는 도슨트라 그러나 무슨 뭐라고 하는데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코딩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미술사학을 또 유학을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이걸 쓰려면, 그쵸? 이거 쓰려면.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있으면 이게 편인인데도 임수일간한테는 끊임없이 원천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으로 또 생을 일간이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 또 감명을 해보면 이 임신에 꼭 장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병인도 위아래를 싹 내려보면 같은